일론 머스크는 희대의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AI 시대를 지배할 천재일까요? 82조 원이라는 미친 가격표를 붙여놓고 정작 자기 지갑에서는 단 10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영상 안 보시면 머스크가 어떻게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돈으로 전 세계 AI 시장에 목줄을 쥐었는지 평생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최근 터진 충격적인 뉴스, 스페이스X가 AI 코딩 도구의 강자 커서를 무려 600억 달러, 우리 돈 약 82조 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놀라게 한 건 이겁니다. 로켓 만드는 회사가 왜 코딩 프로그램 회사를 찜하고 심지어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부터 확보했을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머스크가 어떻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래의 돈으로 전 세계 AI 시장의 중요한 길목을 선점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게 천재적인 전략인지 아니면 리스키한 자산 포장술인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경제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머스크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82조 원의 쇼핑,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금액인가? 먼저 상황 파악부터 해보죠. 스페이스X가 커서와 맺은 구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커서를 600억 달러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만약 인수하지 않더라도 양사의 전략적 협업에 대해 100억 달러 규모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규모인지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장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AI 코딩 도구 시장은 빠르게 커가고 있지만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장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이 시장의 핵심 기업 하나에 600억 달러라는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떡볶이 시장 전체가 아직 1억 원 규모도 안 되는데 그중 떡볶이집 한 곳에 백화점 한 채 가격을 붙인 셈입니다. 물론 기업 가치는 지금의 매출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죠. 미래 성장성, 사용자 기반, 기술력, 데이터, 그리고 전략적 위치까지 반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600억 달러는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수준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앞으로 AI 코딩 시장에 입구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공격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둘째, 100억 달러 협업 비용의 정체입니다. 보통 기업 인수 계약이 깨지면 위약금이라는 걸 내죠. 그런데 이번 구조는 단순한 위약금이라기보다 인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같이 만드는 AI 모델과 협업 결과물에 100억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계약 깨졌으니 벌금 낼게요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회사를 사지는 않더라도 너희 기술과 인재 그리고 AI 코딩 시장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일단 묶어둘게. 즉 커서를 완전히 인수하기 전부터 스페이스X의 AI 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일종의 프레이밍 효과도 있는 거죠. 셋째, 스페이스X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스페이스X는 엄청난 회사죠. 스타링크도 있고 로켓도 있고 2026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우주 기업입니다. 그런데 600억 달러짜리 회사를 그냥 현금으로 덜컥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회사가 자기 몸값을 키우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짜리 AI 회사를 추가로 품는다는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거든요. 이건 투자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로켓 회사가 아니다. 우주, 통신, 데이터, AI를 모두 묶은 거대한 미래 플랫폼이다. 여기서 머스크의 진짜 계산이 시작됩니다. 먼저 용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콜옵션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정꾸리는 이 아파트를 지금 당장 살 돈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계약금을 조금 걸 테니까 몇 달 뒤에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게 콜옵션의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이번 커서 딜 역시 비슷합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당장 600억 달러를 다 내고 커서를 사버린 게 아니죠. 대신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너희를 600억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 또 만약 사지 않더라도 너희와의 AI 협업에는 100억 달러를 쓸 수 있다. 그럼 머스크는 왜 지금 바로 안 사고 이렇게 찜부터 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돈이 훨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현재 스페이스X는 모두 아시다시피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목표 기업 가치는 약 1.75조 달러. 우리 돈으로는 2천조 원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만약 이 상장이 성공하면 스페이스X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머스크의 전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커서 일단 우리가 찜할게. 우리 스페이스X 좀 있으면 상장하는 거 다 알지? 근데 우리 이제 로켓만 만드는 회사 아니야. AI 코딩, 데이터 센터, 우주 인프라까지 다 연결된 회사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업 예상 가치를 더욱 불리고 상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커서를 실제로 인수하거나 최소한 전략적 협업을 통해
AI 코딩 시장의 핵심 위치를 가져가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내 지갑에서 80조 원을 꺼내는 게 아니라 미래 투자자들이 인정해줄 기업 가치를 먼저 끌어와 쇼핑 리스트를 짜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 한국인들에게는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제가 존경하는 고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중공업을 시작할 때 보여준 방식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도 없었고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어 본 실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먼저 그리스 선주에게 배를 팔고 영국에서는 기술적 신뢰와 차관을 끌어왔습니다. 우리 아직 조선소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주문 받아왔고 기술과 자금을 연결해 진짜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직 실체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미래의 수요와 실행력으로 먼저 설득한 겁니다. 물론 머스크의 이번 커서 인수 관련 딜이 완전히 같은 사례는 아니죠.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먼저 팔고 그 미래를 믿게 만든 다음 기술과 자금과 고객이 뒤따라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사업가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완성된 걸 파는 게 아니라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파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머스크가 이런 식의 전략을 이번에 처음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스크의 전매 특허 중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던 자산들을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 안에 묶는 겁니다. 저는 이걸 기업 가치 겹쳐쓰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옛 트위터 X를 한번 볼까요? 단순히 SNS로만 보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광고 매출은 안정적인가? 유저 성장성은 충분한가? 수익성은 좋아지고 있나? 이렇게 따지면 투자자들은 끝도 없이 숫자를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X가 XAI와 결합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X는 더 이상 단순한 SNS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데이터를 가진 AI 학습 데이터 창고이자 유통 플랫폼, 이렇게 포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XAI가 스페이스X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XAI도 단순한 AI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우주 인프라, 위성 통신, 데이터 센터, AI 모델이 연결된 초대형 기술 플랫폼의 핵심 엔진, 이렇게 의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커서를 찜합니다. 그러면 커서는 더 이상 개발자들만 쓰는 AI 코딩 도구가 아닌 겁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 인프라와 XAI의 AI 모델, 그리고 전 세계 개발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입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머스크식 가치 창출의 핵심입니다. 낱개로 보면 질문이 많습니다. X가 돈을 얼마나 벌어? XAI는 수익성이 있어? 커서가 600억 달러짜리 회사가 맞아? 그런데 이걸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로 묶으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면 미래의 AI 인프라 시장을 누가 장악할까? 숫자에서 스토리로, 현재 실적에서 미래 지배력으로 질문의 중심을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자산 패키징이라고 부릅니다. 낱개로 팔던 과일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예쁜 바구니에 담고 리본을 묶고 프리미엄 선물 세트라고 이름 붙이면 전혀 다른 가격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가치는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언되기도 한다. 여러분, 사모펀드,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이들은 기업에 투자할 때 엑셀로 정교하게 모델을 만들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죠. 이 회사가 1년에 얼마를 벌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마진은 얼마나 남고 현금 흐름은 얼마나 나오는지를 따져서 가치를 계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업 가치 산정,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위치값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AI 산업의 어느 길목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커서가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AI 코딩은 단순한 개발 도구가 아닙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면 AI 코딩 도구는 모든 디지털 산업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앱을 만들 때도, 기업 내부 시스템을 만들 때도, 심지어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도 코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코딩의 출발점이 사람의 손가락이 아니라 AI 도구가 된다면 그 도구를 장악한 회사는 엄청난 길목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한 행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AI 코딩은 미래 모든 산업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의 가격은 6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머스크가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시장이 그 가능성을 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AI 시대에는 길목을 잡은 사람이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지금 AI 코딩의 길목도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스크의 이번 600억 달러 커서 딜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자본 쇼핑처럼 보이는 구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지금 당장 6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상장과 자금 조달 이후 실제 인수나 협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둘째, 같이 겹쳐쓰기 전략입니다. X는 AI 데이터와 유통망으로, XAI는 스페이스X의 AI 엔진으로, 커서는 AI 코딩 시장의 입구로 재해석됩니다. 각각 따로 보면 의문이 생기지만 하나로 묶으면 훨씬 큰 이야기가 됩니다. 셋째, 길목선점입니다. 머스크가 진짜로 사려는 건 커서의 현재 매출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려는 건 앞으로 개발자들이 AI로 코딩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 출발점에서 누가 서 있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핵심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스페이스X가 2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상장한다면 머스크는 미래 투자자들의 돈으로 AI 제국의 핵심 부품을 하나 더 장착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장이 흔들리거나 투자자들이 이 AI 스토리를 믿지 않는다면 600억 달러 커서 딜은 너무 비싸고 너무 앞서간 베팅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인수학병이 아닙니다. 머스크가 자본시장 전체를 상대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스페이스X를 그냥 로켓 회사로 볼래? 아니면 우주와 AI를 합친 거대한 미래 플랫폼으로 볼래? 투자자들이 두 번째 답을 선택하면 머스크의 베팅은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머스크는 천재적인 전략가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을 만드는 마법사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 가치의 상식이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출, 이익, 현금 흐름을 먼저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건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에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얼마를 버느냐보다 미래 산업의 어느 길목을 차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모르겠고 스페이스X 공모주 한 주라도 더 받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로우 미디어 정꿀이었습니다.